여기 한국의 병원 한복판에서 병원 직원과 실랑이 중인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병원비 내역서를 펄럭이며 화를 내고 있는 그녀. 한 손에는 병원비 내역서를, 다른 한 손에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레나 로드리예요. 저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피와 뼛속까지 이탈리아의 열정과 낭만이 스며든 저에게 인생은 늘 예술과 사랑 그리고 운명적인 선택들로 가득했어요. 대학 시절에 저는 유럽의 또 다른 작은 공국인 세계에서 그 크기로는 드물지만 특유의 고풍스러움과 부유함을 자랑하는 산마리노에서 거주하던 마르코 파올리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르코는 따뜻한 눈빛과 소박한 미소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운명처럼 우리 둘은 곧 결혼의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산마리노의 조용하고 아담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과도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의 탄생은 마치 세상이 온통 꽃으로 물드는 듯한 기쁨을 안겨주었고 저는 그 순간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한 의사 선생께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이 선천적인 심장 기형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셨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미약한 확률이라고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치료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큰 절망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의 치료를 위해 산마리노 전역의 의료기관을 찾아다녔어요. 이 작은 나라의 병원들은 격조 높은 외관과 정갈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심장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자 우리는 이탈리아로 심지어는 유럽의 또 다른 선진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스위스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의료진들도 아들의 상태를 개선시킬 만한 획기적인 치료법은 제시해주지 못했어요. 저에게 남은 것은 한 줌의 희망과 무거운 빚, 그리고 점점 고갈되어 가는 생계 자금뿐이었어요. 아들의 병세와 싸우느라 저는 일을 접었고 남편은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 힘내자고 격려해 주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피로와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마르코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남편은 이미 생명의 끈을 놓은 채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마치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야위어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분과 슬픔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심각한 병세 앞에서 저에겐 한치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남은 돈은 병원비에 쓰일 뿐 가족의 미래를 준비할 여력은 전혀 없었어요. 산마리노라는 작은 나라의 번영된 이미지와는 달리 현실은 정말 냉혹했어요. 정부의 지원도 미미한 상황에서 저는 결국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해 한 가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생계와 치료비 문제로 인해 저는 결국 우리 가족이 살던 산마리노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유럽의 중심에서 거대한 의료비에 찌든 삶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본국인 이탈리아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부모님은 다정하셨지만 이탈리아 특유의 개인주의와 생계의 어려움 앞에서는 제게 도움을 주시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한마디 말씀에 제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어요. 부모님께는 1년만 도와주시면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이곳을 떠나겠다고 약속드렸지만 현실은 그 약속을 지킬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어요. 때로는 세상 모든 것을 등지고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마저 들었지만 저는 언제나 아들과 남편의 추억을 떠올리며 버텨왔어요. 그러던 중 주변 의료진과 동료들께서 한 나라의 이름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 소문이 자자하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유럽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비교해도 한국의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저렴하다는 소문은 다소 터무니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점차 여러 정보를 종합하며 한국의 의료기술과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단순한 저렴함을 넘어서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준비와 고민 끝에 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내렸어요. 바로 한국으로 이주하여 아들의 치료와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자는 결정이었어요. 유럽 각국에서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생계에 쪼들리는 날들을 뒤로하고 저는 새로운 땅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했어요. 과연 이 낯선 나라에서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구름과 어둠 속에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듯 했어요. 서울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공항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각종 안내판과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가 저를 반겨주셨어요. 비록 여행의 피로와 지난날의 슬픔이 어깨를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제 안에 자라나고 있었어요. 숙소로 이동하는 도중 저는 한국의 거리 풍경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도로는 반짝이는 포장도로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거리마다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나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지하철역에서 만난 질서 있는 모습은 유럽에서 경험했던 혼란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안내 방송과 스크린 도어가 안전한 이동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곳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임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급히 잡은 숙소에 들어서며 오랜 시간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숙소 직원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와 어린 아들을 맞이해주면서 편안히 쉬세요라는 말과 함께 간단한 간식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때의 작은 배려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으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아들의 치료를 위해 약속했던 병원을 방문하였어요. 유럽과는 전혀 다른 세련되고 청결한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한편으로는 경외감에 휩싸였어요. 이곳의 내부 인테리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모던함과 전통의 정갈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깨끗함이 돋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라면 분명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특히 유럽에서 경험했던 고액의 의료비와 비교하면서 한국의 청구 금액이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거든요.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저는 아들의 치료를 위한 세밀한 계획을 들었어요. 한국 의료진 분들은 최신 임상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아들의 심장 기형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 실험 결과 위험성은 매우 낮으며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는 말씀은 오랜 절망 속에 있던 제 마음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을 신속하게 입원시키고 집중 치료를 받게 했어요. 입원 중에도 병원 직원분들의 세심한 배려는 정말 끝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병실에 마련된 다양한 메뉴와 정갈한 식사는 유럽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고 의료진 분들께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치료가 진행된 후 드디어 청구서가 저에게 전달되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금액이었어요. 오, 이게 정말 4만 원이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깜빡이며 물어봤어요. 직원분께서는 침착하게 종이에 상세한 내역을 적어주시며 모든 치료비는 정확히 산출되었고 결제는 카드로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유럽에서 경험했던 고액의 병원비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현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분명히 같은 치료 과정을 거쳤다면 스위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수십 배의 비용이 청구되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아들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치료 덕분에 아들의 심장 기능은 안정적으로 회복되었고 정기적인 검진에서도 재발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랜 절망의 나날 속에서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병원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 전반은 저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어요. 병원 로비를 나와 외출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또 한 번의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지하철역 내부는 유럽의 번잡한 역과는 달리 청결함과 질서정연함이 돋보였어요. 담배 연기 한 점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플랫폼과 스크린 도어로 안전이 확보된 열차는 그야말로 현대 도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줄 서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역에서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게 줄을 서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서로를 배려하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한 번은 병원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던 중 앞서 줄 서지 않고 뛰어들려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주변의 눈총을 받자마자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지나쳐 맨 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셔틀버스가 도착하자 기사님께서는 문을 열며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인사하며 안전하게 탑승시켰어요. 만약 버스가 꽉 차서 타지 못한 분들에게는 다음 버스 도착 시간을 친절히 알려주시며 양해를 구하시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저는 한국 사회가 단순히 기술과 의료 수준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직함과 배려에서 비롯된 진정한 인간미를 갖추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차 건강을 회복하였고 저 역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사회 분위기 덕분에 내면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 있었어요. 한때 유럽의 고급스러운 병원비와 차가운 의료 시스템에 좌절했던 제가 이제는 한 푼도 아깝지 않은 치료와 서비스를 받으며 새 삶의 희망을 찾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여러 차례 상담한 끝에 마침내 아들의 심장 기형은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 눈물과 함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주나 하는 생각이 스쳤고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과거 유럽에서 겪었던 고액의 의료비와는 달리 한국의 치료비는 놀라울 만큼 합리적이었지만 생계와 생활비 등 기타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와 지역 사회가 보여준 따뜻한 지원, 그리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의료진 분들의 자세 덕분에 큰 위로를 받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저와 아들은 이제 한국에서 새 인생을 꿈꾸며 그동안 겪었던 슬픔과 고난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의료 기술이 뛰어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갈한 삶의 방식이 결합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살기 좋은 나라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문화 그리고 온화한 자연에 둘러싸여 자란 제가 이토록 정돈되고 따뜻한 사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이제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바로 우리 가족의 행복과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따뜻한 인간애와 정직한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에요. 저와 같이 고난을 겪으며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오신 분들께 한국은 단순한 치료의 터전이 아니라 새 삶의 서막이 되었으리라 믿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얻은 따뜻한 기억과 감동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제 저는 아드님과 함께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나라가 주는 무한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길거리마다 마주치는 따스한 인사와 공공기관에서 느껴지는 체계적인 서비스, 그리고 의료진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시는 세심한 관심 덕분에 저희 가족은 지난 수년간의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한때 유럽의 비싼 의료비에 눈물을 흘리며 좌절했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한 푼도 아깝지 않은 치료와 진심 어린 서비스를 경험하며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있어요. 특히 아들이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이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진정한 기적의 나라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또한 한국 시민분들이 보여주신 질서정연함과 서로에 대한 배려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정갈하게 관리된 플랫폼과 친절한 안내 방송에 안심할 수 있었고 버스 기사님 한 분의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따뜻한 기억들은 저에게 단순한 치유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사람을 믿게 되는 용기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누구나 언젠가는 빛나는 날이 온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씩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남편의 그리움에 가슴이 아린 날도 많지만 그 와중에도 피어오른 희망의 불씨를 되새기곤 해요. 한때 유럽의 찬란한 부와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의료비 폭탄, 절망의 참 병원 복도에서의 분노,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 같은 한국의 따뜻한 서비스와 배려.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저와 아들을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아들과 함께 한국이라는 땅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의 심장 기형이 완치 판정을 받은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서서히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때로는 눈물을 자아내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경험임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각종 지원과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덕분에 아들은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저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되었어요. 언젠가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을 딛고 우리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이루어낼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한때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의 나날 속에서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주는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해준 이 땅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날들이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바로 이곳에서 저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들과 함께 매일 아침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지난날의 눈물과 고통을 뒤로 한 채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고 있어요. 매 순간의 작은 배려와 친절이 모여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힘을 얻었고 한국이라는 땅이 주는 따뜻한 온기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아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낯선 이들의 진심 어린 미소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어요. 한국의 병원에서 시작된 저희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하여 저는 우리 가족이 다시 찾은 새로운 인생과 그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따뜻한 품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해요. 엘레나 로드리게스로서 저는 한때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제가 산마리노의 고귀한 전통 속에서 사랑을 키워왔던 날들,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아들의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슬픈 기억들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경험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 위에서 저는 단지 저렴한 병원비와 최첨단 의료 기술만을 경험한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인간미와 배려, 그리고 질서정연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그의 웃음이 다시 우리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결국엔 삶의 소중한 의미를 일깨워준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걸으며 느끼는 청명한 공기와 정갈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잃어버렸던 희망과 사랑을 다시 찾았어요. 과거의 고통은 결코 잊지 않겠지만 그 모든 아픔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음을 감사하게 여기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거예요. 저와 같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인생의 희망을 품게 된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바로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더라도 결국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엘레나 로드리게스로서 저는 이탈리아에서 자라난 열정과 감성을 품고 산마리노에서의 짧았던 행복과 비극,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아들의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슬픈 기억들을 뒤로 한 채 이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터전 위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한국의 의료진, 병원 직원, 그리고 친절한 시민분들 덕분에 아들은 다시 웃음을 찾았고 저 역시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직한 서비스에 감탄하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보내는 작은 배려와 한 줌의 희망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제 이야기가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불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래요. 엘레나 로드리게스와 마르코 파울리니, 그리고 아드님의 회복과 함께 펼쳐진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힘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길 진심으로 바라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남편을 잃고 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 나라를 거치다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되었던 엘레나 로드리게스 씨의 한국경 험담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로그 한서아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